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빠르고 확실하게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뉴스 다 살펴보느라 바쁘셨을 텐데 오늘 주요 방송사 YTN 어떤 뉴스를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소식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고요. 또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먼저 윤 대통령이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죠. 맞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즉시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연관, 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경고성이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는 발언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김 전 장관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시작됐고요. 2시 26분쯤 들어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역시나 정장 차림이었고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네. 가림막을 칠 것이다 여러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서로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냐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직접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다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하니까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증인 신문이 진행될까 관심이었지만 가림막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림막도 없었고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답변을 계속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포고령 1호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어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이 난다라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상입법기구 쪽지요. 이게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따질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쪽지 관련해서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작성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쪽지 알지도 못하고 준 적도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뿐인데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됐었는데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과 혹시나 진실 공방 혹은 내탁 공방 벌이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맞춘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정치인 체포, 구금 등 지시 의혹에 대한 발언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당사자로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정치인의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했다고 하고. 네, 14명의 명단도 네. 돌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체포 구금 지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발언들과 분명히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사 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했죠. 네, 이게 의원과 요원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좀 잘못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군 지휘관들이 잘못 들은 거다.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면서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서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이전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다고 발언한 것과 또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3차 변론 때도 그 기존에 계엄에 참여했었던 사령관들과 다른 발언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라면서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려면 7, 8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실제 투입한 병력은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도 펼쳤고요. 이건 또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했다고 적었는데 이것과도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데 결국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윤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죠. 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검찰로 보내게 됐습니다. 네, 원래 공수처가 열을 수사하고 검찰이 열을 수사하기로 네.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기간 그렇죠. 20일을 봤을 때. 네. 검찰에 빠르게 넘겼어요? 맞습니다. 일단 열흘씩 시간을 나눠 갖기로 해서 그 공수처 1차 구속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시한이 1월 28일이었거든요. 네. 이보다 며칠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왔던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면서 조사에 불응을 해왔고 공수처가 이제 뭐 강제 구인이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하면서 불발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 얼른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빠르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권은 또 검찰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사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열흘 더 늘려달라고 신청을 하고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소환은 물론이고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국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왔잖아요. 네. 서울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 질의 때문에 나왔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당일
직후 간부들과 음주 회식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공수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 논란이 일게 된 데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 공수처장이 말을 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한 겁니다. 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한 거라면서 국민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자신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시작됐고요. 첫 재판은 어땠습니까?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그 개념 설명을 해드리자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거고요. 검찰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벌 근거가 위헌이다. 네. 이걸 따지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이 2심 재판부에 13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을 보고 놀랐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 다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자, 2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오는 2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판부는 내달 한 달 동안 서증 조사와 영상 조사, 양측의 증거 및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 증인 신문 등을 모두 진행한 뒤에 오는 2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 따져보면 아마도 이르면 3월 말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향한 견제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에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 이게 누굴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당 내에서는 일단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 전 지사는 그냥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경수 전 지사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네. 이야기라고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예.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까? 바로 복귀를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된 지 반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직무 정지된 지 174일 만입니다. 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적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던 거다. 파면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는데요.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4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각이 된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를 했고 방통위는 2명의 상임위원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탄핵 기각 쪽에선 재판관 4인은 제적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에 적을 둔다는 의미라면서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탄핵 쪽에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지키려면 3명 이상은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보니까 헌법재판관의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들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인 건데 그렇군요. 사실 모든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진숙 위원장은 법 적용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과는 달리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주로 다뤄지는 만큼 좀 심판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판결에서 이렇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귀성길. 자,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번 설 연휴 귀성길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동하는 분들 많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비와 눈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설 당일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설날까지 눈이 내리고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항공기와 배편, 지연, 결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네요. 아, 그렇네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